안녕하세요. 박일령입니다. 오늘은 제 11강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인생에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또 처리하면서 살아가는 게 또 좋을까? 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저만의 언제나, 네, 저만의 시각으로, 네,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인생에서 선택할 수 없는 것들 중에 첫 번째로 꼽으라고 그러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네. 부모는 선택할 수 없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네. 부모는 선택할 수 없을까요?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정도십의 시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 이유는요, 내가 이 세상에 있고 싶어 했던 나의 선택 때문이다. 왜 그런지 이제 저만의 네, 철학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원했을 뿐입니다. 네, 부모는 자식을 원했을 뿐, 나 같은 자식을 원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말 공감하시나요?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낳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당신을 낳을 때 이런 자식이라도 내가 괜찮아 이래가지고 낳았을까요? 천만에요. 아닙니다. 일반 남자의 건강한 남자들의 정자수가요. 3억에서 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도 있고 더 적은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일단은요. 내가 태어났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원할 때 그날 자식을 원할 그날 부모에게 태어날 수 있는 자식의 후보가 3억에서 5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그래서 내가 부모 원망하면 말이 안 맞죠. 네, 그 개념 오늘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고. 부모가 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원했어요. 그러나 자식의 후보가 3억에서 5억이 있잖아요. 그 중에 부모도 뭐 좋은 자식 태어났기를 바랬겠죠. 아주 능력 있고 유명해져가지고 막 그냥 나중에 막 집도 사주고 빌딩도 사주고 뭐 이런 좋은 자식 원했지 않겠습니까? 어느 부모나. 근데 하필이면 내가 태어났죠. 왜? 내가 태어나고 싶었으니까. 내가 부모를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는 선택할 수 없다? 천만에요. No. 정도식으로 개념으로 철학으로 말을 하면 부모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내 형제 자매가 될 뻔한 3억에서 5억 명을 내가 다 물리치고 내가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부모들을 원망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부모는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러죠. 천만에요. 당신이 부모를 선택한 것. 내가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의 탓이 아닙니다. 부모는 그저 자식을 원했을 뿐이에요. 나 같은 놈이 태어날 줄 몰랐어요. 내가 태어났거든요. 내가 태어난 겁니다.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기회를 주셨을 뿐이에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잡은 거예요.
5억을 물리치고 내가 이겨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부모 선택할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거고 정확한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만 알고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딱 5억 명을 물리치고 내가 딱 하고 짜잔 해서 세상에 딱 나갔는데 내 부모가 으리으리한 왕족이야. 근데 딱 태어났더니 와, 내 진짜 평생 내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좋은 것도 못 먹고 좋은 옷도 못 입고 내 평생 뼈 빠지게 공부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갖고 우리 부모를 내가 모셔야 되는 그런 부모야. 알았다면, 음, 알았다면 당신은 태어났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태어났을 거예요. 알고 선택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나만 그러느냐? 나만. 우리 부모들도 똑같아요. 어떤 놈이 태어날지는 몰랐어요. 자, 이런 기준에서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정립해 보자고요. 부모는 어떤 자식이 태어날지 몰랐다. 자식은 어떤 부모일지 몰랐다. 자, 서로 몰랐으니까 서로 원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잖아요. 내 부모가 능력도 안 되면서 나를 꼭 집어갖고 딱 태어나게 했다. 그럼 원망해도 돼요. 근데 부모도 몰랐어요. 5억 중에 어떤 놈이 태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몰랐어요. 그리고 나도 몰랐어요. 네. 분명한 것은 부모가 자식을 원해서 태어났다. 그러면 몰랐으니까 나 책임 없다.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자식이 태어난 거는 부모가 자식을 원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식을 원하고 자식을 키울 상황도 안 됐는데 사고 쳐가지고 자식이 태어났다? 분명한 것은 내가 삶을 원해서 태어난 것이다. 어찌됐든 내가 삶을 원해서 5억을 물리치고 태어났다는 인식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부모는 자식을 낳았으니 책임이 있습니다. 네, 나를 태어나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그 기회가 나한테 안 주어졌다면 내가 태어났을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준 거에 대한 책임은 있습니다. 자식도 삶을 선택했으니 부모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어찌 됐든 내 부모가 나한테 이런 기회를 안 줬으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다른 후보가 5억이나 있었는데 내가 다 물리치고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 기회를 내가 잡았잖아요. 그럼 그 기회를 잡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내 부모에게. 부모는요, 책임을 지대 언제까지 책임지느냐? 성인이 되는 18세까지 책임을 다하면 끝이에요. 법적으로 딱 고지해놨잖아요. 성인 기준 만 18세 우리나라 경우는. 그럼 언제까지 책임지느냐? 성인이 될 때까지만 부모가 책임지면 돼요. 그 이후의 삶은 성인 됐으니까 쥐가 알아서 사는 겁니다. 이걸 인정 못한다? 이걸 인정 못한다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부터 삐뚤어진 사람들이에요. 자식을 나의 무슨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껴안고 계속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거고, 부모에게서 내가 받는 것도 없고 뭐 음악만 하는 사람은 18세 전이라도 내 부모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놨잖아요. 성인 기준. 성인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일구고 일가를 일구고
세상에 사는 것, 그 이치지 않습니까? 그 당연한 이치고 당연한 도리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뭐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자식은 받는 것의 이자까지 부모에게 갚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받은 거냐? 내가 성인이 되는 18세 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대한 이자까지 부모에게 갚아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누가 주위 사람이 나한테 나 좀 키워줘 그러면 뭐 생파 모르는 사람 데려다가 막 그렇게 헌신해갖고 부모처럼 그렇게 헌신해갖고 키워줍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누구한테 뭔가를 받았어요. 그럼 갚아야죠. 대가 없이 줬으니까 상관없다? 네, 그거는 부모하고 따지세요. 아버지, 어머니, 나를 이동안 키우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저를 키우셨습니까? 이러고 따지셔가지고 부모님이 나는 대가 없이 키웠기 때문에 나한테 안 갚아도 돼. 이렇게 허락 받으세요. 그러면 안 갚으셔도 돼요. 그러나 양심적으로 따져보자고. 금수저, 흑수저 논란들 요즘에 막 유행어처럼 말하고 막 연예인들 와가지고 금수저, 흑수저 하면서 상대 막 비방하고 꼬고 그러면서 부모들까지 욕하면서 그것도 재밌다고 막 어? 좋아요 눌러대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당신의 부모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 태어나가지고 부모의 젖이 없었으면 부모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내가 이만큼 크기나 했겠어요? 난 죽었어요 그냥 부모가 돌보지 않았으면 거기에 대한 빚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부모가 어떠니 흑수저 금수저 놀이하면서 그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내가 받은 것도 갚을 생각도 안 하면서 원망만 하고 사기꾼하고 뭐가 다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서로에게 의무를 지닌 관계일 뿐입니다 인간적으로요 우리나라 정적이라고 그래갖고 정에 기대해서 사고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이 정에 기댄다는 건 뭐냐면 내가 유리하고 내가 좋으면은 좋은 사람, 내가 싫고 내가 나쁘고 내가 짜증나면 나쁜 사람 이래요. 정적인 사람들은.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뭐 그 사람이 무슨 왕입니까? 신입니까? 그래야 될 필요 어느 누구에게도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에도 없습니다. 인격 대 인격일 뿐이에요. 부모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자식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누구한테 무슨 뭐 책임을 다하고 무슨 죄를 지었고 뭐를 얼마나 했길래 그렇게 하냐는 거죠. 서로에게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그 의무란 게 뭡니까? 부모는 내가 태어날 기회를 준 책임이 있으니까 그 의무만 다하면 되고 나도 내가 안 태어나고 다른 놈이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 뭐 힘들게 했던 효도를 다 했든 간에 내가 그 부모의 태를 빌려서 태어났으니까 씨를 빌려서 태를 빌려서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해야죠. 그게 의무예요. 부모도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모는 별개로 생각하는 그 이 문화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무슨 신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무슨 빚진 사람입니까? 내가 태어나놓고 왜 부모한테 다 달라고 그럽니까? 이 개념 다 바꾸셔야 됩니다. 부모는 신이 아닙니다. 부모도 인간이고 개인의 삶이 있어요. 근데 그 삶을 다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금수저야 흑수저야 이런 말을 하면서 부모들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신 똑바로 박히고 이성적인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말이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효는 필요 없습니다. 빚진 것을 갚으세요. 빚진 것. 요즘 부모들 이제 효 바라지 않아. 나중에 지 자식 낳았고 나한테 키워달라고만 안 하면 다행이야 이러면서 한숨 쉬고 삽니다. 자식이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럼 부모가 착해서 그래요. 남 같아 봐요. 누가? 근데 부모도요, 사람일 뿐입니다. 개인일 뿐이고, 그 사람 인생도 따로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부모라고 울고먹고, 부모가 뭐 흙수저라서 내 인생이 이렇다. 언제까지 핑계대고, 금수저니까 저 사람은 언제까지 부러워하고. 다 사기꾼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 책임도 안 지면서, 원망만 하고, 남 탓만 하고. 개인의 삶을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에게 빚을 갚아야 됩니다. 반드시. 효도? 앞으로는 효도란 말 쓰지 마세요. 자, 효도란 말을 쓸 때 언제 쓰면 되느냐? 그러면 미풍양속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고유의 우리 정통인데, 야, 그것까지 무시하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부모가 나를 18살까지 기르실 때 그들이 헌신하고 투자한 돈과 그 헌신을 갖다가 이자까지 합쳐서 갚으세요. 먼저. 그리고 다 갚았어요. 만약에. 그런데도 꾸준히 나는 부모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효도한다고 말을 써도 됩니다. 그 정도 했으면. 그 정도 하고 더 하고 있다면. 그러나 내가 받은 거 갚지도 않으면서 효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마세요. 자, 선택할 수 없는 거 두 번째. 국가가 있겠죠. 네. 씨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 사람이네. 태어나 보니 내가 딱 태어났는데 미국 사람이었으면 야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태어나 보니 그 이것도 내가 이렇게 딱 태어나면 이 나라 내가 그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뭐 유럽, 뭐 국가들 뭐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뭐 다 해가지고 딱 보고 야 나는 이 나라의 문화가 좋아. 아 이 국가가 살기가 괜찮아. 그래서 나는 이 국가에서 태어나야지. 이렇게 해서 태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국가도 결국은 선택할 수 없었더라. 선택할 수 없는데 그러면 이 국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국적을 바꿔도 대한민국인이에요. 내가 국적을 바꿔가지고 법적으로는 내가 뭐 어디 그 이민 가가지고 그 나라 국적 취득하면 그 나라 사람이 돼요. 법적으로는. 근데 혈통적으로나 내 육체적으로나 내 마음, 내 씨, 내 조상 이런 게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더라. 못 바꾼다. 근데 이 국가가 문제인 게요. 의무를 부여해요. 각종 세금에다가 우리나라는 군 복무까지 해야 돼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각종 법규들로 사람을 틀에 맞춰놓고 그냥 복제이고 그거 어기면은 막 깜빵 보내고 자유를 뺏어가는 게 국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라도 똑같아요. 법을 어기면 벌 받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법 없이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네. 그렇게 살면 또 재밌겠죠? 네. 그러나 국가라는 거는요.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딱 체계가 그렇게 잡혀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래서 국적을 바꿔도 이 국가에서 이 그 부여하는 의무는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느 국가도.
내가 나만의 섬을 사가지고 나만의 왕국을 딱 만들어 놓고 살지 않는다. 그러면 국가는 뭐냐는 거예요. 왜 사람은 이렇게 복제냐는 거죠. 세금 내야지. 뭐 군복무도 시키지. 강제로. 세금도 강제로 다 뜯어가잖아. 안 내면 막 차업 들어오고, 통장 막아버리고, 사람을 아주 쓰레기 만들어버리잖아. 그것만 있나요? 좀 법규들로 해가지고 내 맘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모든 국가가 이래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국가니까 짜증나. 그냥 버려. 내 맘대로 할 거야. 회장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라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이 국가, 내가 선택할 수 없었던 내가 우리 부모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내가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야지 하고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국가도. 그럼 내가 원하는 국가관이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국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국가는 어때야 될까? 내가 원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어떤 국가를 물려줄 것인가?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 헌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네, 맞습니까? 근데 이 말은요,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도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고 주인의식이 있으면 당신이 주인이 맞아요. 그러나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나라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다 짜증납니다. 그럼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떤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까요? 그게 국가가 아니에요. 자, 삶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선택해야 됩니다. 인생에서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중에 가장 큰 것들 중에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막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해주길 바란다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상대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고 내가 좋은 것만 상대가 나오게끔 내 선택대로 그 사람을 막 괴롭혀요. 근데 상대의 마음은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거니. 누군가 나를 사랑해준다. 굉장히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상대가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막연한 상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이 먹는 거, 그 세월을 내가 거꾸로 살 수 없죠. 시간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니까. 나와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선택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그걸 내가 막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막 상상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사기도 치고, 사람 뒤통수도 때리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막 물건값도 뻥튀기 해서 팔아먹고, 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선택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걸 내가 선택했을 때 과연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을 선택한다면 그 길을 가겠죠. 근데 이것까지는 내가 없어도 될 건데 괜히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하고 포기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할 수 없는 것이니 포기한다? No.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으니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굳이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도 선택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결과는 나의 책임입니다. 무엇도 결과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는데 내 부모가 이럴 줄은 나도 몰랐어요. 근데 우리 부모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게 태어났고, 그 위에 우리 거조, 증조 할아버지들도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떤 부모일지 모르고 그냥 태어났어요. 그냥 살고 싶어서. 그렇게 똑같아요.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근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느 길을 가느냐는 오롯이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선택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들을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가 사업하면 단번에 막 그냥 부르 일으킬 것 같고, 내가 뭐 주식 투자하면 단번에 막 이렇게 그냥 막 돈벌이 될 것 같고, 도박하다 보면 이번 판은 내가 반드시 이길 것 같고, 그래요. 인간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을 선택하느냐? 포기도 선택입니다. 불가능 또한 선택입니다. 이걸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내가 그 길을 한번 가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것도 그들의 선택이에요. 자, 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네,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위해서 선택할 것이냐. 앞선 강의 참고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꿈과 비전의 차이. 그냥 막연히 누가 이렇게 가라고 하니까, 야, 이렇게 가면 그 결과만 보고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확률이 얼마인지도 따져보지 않고 막 가느냐. 이것도 다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없을 뿐 모든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가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도 나의 선택이고요. 내가 1년 후에 어떤 삶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도 나의 선택입니다. 단, 미리 결과를 알 수는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 길로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이랬대 하니까 막 그 길로 쫓아가요. 세상의 모든 학문이 거기에 있거든요. 리더십도 다 그래요. 옛날에 어떤 리더가 이렇게 했었으니까 막 그 리더십을 받아들여갖고 나도 그렇게 해갖고 어떤 조직도 막 이렇게 막 누구의 리더십이래요. 근데 앞선 강의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해드렸지만은 그건 그 시대 그 사람의 리더십이에요. 이 시대 환경이 다 변했는데 그 리더십 갖다가 그대로 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도십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가 선택하는 결과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답이 있겠죠. 어차피 결과를 알 수 없다면 내가 선택해서 해보고 깨질 것이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인생의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이것도 선택.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